선녀와 나무꾼. 옛날 옛적에 나무를 베어 살아가던 나무꾼이 있었어요. 나무꾼은 홍기를 훌쩍 넘은 노총각이었지요. 주변 사람들, 특히 어머니의 근심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나무를 하고 있었는데 숲 쪽에서 사슴이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나무꾼님, 사냥꾼이 저를 쫓아오고 있어요. 저 좀 숨겨주세요. 마음씨 고운 나무꾼은 사슴을 나무 더미 너머에 숨겨주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슴이 달려온 쪽에서 험상궂은 사냥꾼이 나타났어요. 형씨, 이쪽으로 지나간 사슴 한 마리 못 봤어? 좀 아까 왔는데 저쪽으로 달아나던데요? 나무꾼은 능청스럽게 대답했어요. 고맙소. 아이들 먹일 저녁거리가 필요한데 이놈의 사슴은 뭐 이리 재빠른지 모르겠소. 사냥꾼은 나무꾼이 말해준 길로 떠났고 사냥꾼이 안 보일 정도로 멀어지자 안심한 사슴이 나무 더미에서 나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보답의 의미로 고급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 괜찮으니 갈 길 가렴. 나무꾼은 웃으면서 다시 나무 일을 시작할 채비를 했어요. 그런 나무꾼을 못마땅하게 보던 사슴은 결혼할 여자가 마땅히 나타나지 않아서 근심이시죠? 나무꾼의 허를 찌르고 말았어요. 제 말 들어봐요. 후회 안 할 거예요. 달이 뜨지 않는 날 밤, 산 중턱 계곡에 가면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을 터인데 그 중에 가장 수수한 선녀 옷을 훔쳐 하늘로 오르지 못한 선녀를 아내로 삼도록 하세요. 그건 범죄 아니니? 절도죄, 사기 결혼? 이번엔 사슴이 허를 찔리고 말았어요. 참네. 저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나무꾼님의 몫이죠. 단 아이 셋을 낳기 전까지 절대로 날개옷을 돌려주어선 안 돼요. 응, 그래. 새겨들을게. 사슴은 유유히 떠났어요. 나무꾼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사슴의 고급 정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렇게 달이 뜨지 않는 날 자시에 나무꾼은 사슴이 말한 계곡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지 뭐예요? 나무꾼은 사슴이 시킨 대로 가장 수수한 날개옷을 훔친 채 풀숲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선녀가 날개옷을 잃어버려 하늘로 오르지 못해 곤란해 보였어요. 나무꾼은 슬며시 자기의 저고리를 걸쳐주는 수작을 부리며 선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갈 곳 없는 선녀는 체념한 듯 할 일 없이 나무꾼의 아내가 되는 것에 수긍했어요. 선녀와 나무꾼 슬하에 두 아이가 생겼고 나무꾼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선녀는 앉으나서나 고향 생각뿐이었어요. 사랑하지도 않는 나무꾼한테 꼭 깨어 원치 않는 아이들까지 만들고 새끼 꼬박 밥 만들고 집안일을 하고 나면 날이 저물고 밤이 깊어 있기에 선녀의 슬픔 또한 날이 갈수록 깊어갔어요. 시간이 흘러 선녀는 술에 취한 날들이 많아져 갔고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들도 점점 많아졌어요. 갈수록 엉망이 되는 선녀와 집안의 모습에 죄책감을 참지 못한 나무꾼은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오래전 당신의 날개옷을 훔쳤어. 그런데 나날이 불행해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돌려주지 않을 수 없겠더군. 당신이 내 곁에 있길 바라는 것은 내 욕심인 것 같아. 선녀는 나무꾼의 말을 듣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는 대답도 않고 날개옷을 낚아채 허겁지겁 입고는 두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상심에 젖은 나무꾼 곁에 슬그머니 사슴이 나타나 말했어요. 보름달이 뜬 밤에 다시 그 연못에 가면 하늘로 오를 수 있는 두레박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보세요. 나무꾼은 사슴의 말대로 두레박을 타고 하늘에 올랐어요. 그러나 나무꾼을 탐탁지 않게 여긴 옥황상제는
선녀들의 손을 보여주며 나무꾼의 아내였던 선녀의 손을 맞추어 보라는 시험을 내렸어요. 나무꾼은 심사숙고하여 가장 고운 손을 골랐어요. 그러나 아내였던 선녀의 손은 집안일로 거칠어진 가장 못난 손이었어요. 선녀는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나무꾼은 다시 지상에 떨어졌어요. 홀로 늙어 죽은 나무꾼은 다음 생에 수탉으로 태어나 동이 트는 하늘을 보며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